백악관은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며 법무부에 대한 질문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백악관이 언론 보도를 통해 트럼프의 기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 주 레호고 비치에 있는 영화관에서 오펜하이머를 보고 있었고 대배심은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근처의 생선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오후 6시 30분경 미드웨이에 있는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주 레호봇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이전에 3시간 분량의 정기 영화를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법무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간섭의 출현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이 있었던 저녁 전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 고문이었던 패시 폴론의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한 의회의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검찰은 새로운 기소에서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그날 의사당의 폭력과 혼란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고발 문서의 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트럼프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의사당을 떠나도록 지시하기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폭동진 압사들에게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17분에 발표된 녹화된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또한 묘사에 따라 루디 줄리아니로 보이는 공동 공모자 1이 그날 저녁 의회 의원들에게 한 전화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원 미 상원의원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남긴 음성 메시지에서 줄리아니는 상원의원에게 모든 주에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처럼 이것을 약간 퍼뜨리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소장에 인용된 음성 메시지 한 줄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상원의원에게 모든 주에 반대하고 이것을 약간 확산시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뒤집으려는 그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된 도널드 트럼프의 기소는 전 대통령이 형사고발에 직면한 세 번째를 기록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최근의 사건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백악관에 남아있으려는 그의 시도가 평화적인 대통령 권력 이양이라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전통을 손상시켰을 때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배신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음모는 대통령의 규범을 산산조각냈고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 만났을 때의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 의사당에 대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폭력적인 공격으로 끝이 났습니다. 공격에 이르기까지 2달 동안 트럼프는 2020년 결과를 폐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들과 심지어 트럼프 자신의 부통령뿐만 아니라 소수의 격전지 주에서 주 선거운동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목표로 하는 전례 없는 압력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하는 동안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는 스미스의 움직임은 2021년 2월 상원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이 실패한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트럼프에게 그의 선거 후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 기소는 스미스가 트럼프에게 혐의를 제기한 2달 만에 두 번째입니다. 6월에 트럼프는 기밀 문서를 보관하고 정부와 자신의 변호사들로부터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 최고보좌관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맨하탄 지방 검사 엘빈 브레그는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두 사건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그가 최근에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특별검사 기소는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진행의 선두주자로 남아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3월 기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고발에 직면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형사 고발에 직면한 세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있는데 이 사건들은 모두 트럼프가 2020년 조 바이든에 대한 패배 이후 2024년에 백악관으로 돌아가려고 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그가 2020년 대선의 합법적인 결과를 뒤집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범죄적인 노력을 돕기 위해 공모자들을 포함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고발 문서는 반복적으로 이 공모자들 중 6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관례와 같이 그들은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와 다른 맥락의 인용에 근거하여 CNN은 6명의 공모자들 중 5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지도자들은 비록 상원 공화당 지도자들이 아직 고려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 지금까지 단과적인 노선을 따라 분열되어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 기소를 지금까지 가장 심각하고 결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4가지 혐의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이어지는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한 노력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의장은 헌터 바이든의 개발을 밀수를 방해하고 공화당 후보 지명의 선두주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시도라고 말하면서 기소 시기에 거짓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는 하원 공화당은 바이든 주식회사와 2층으로 된 정의 체계에 대한 진실을 계속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그의 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후 화요일 간략한 성명을 내면서 그들이 어디로 이끌든 사실과 법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갈랜드는 기소와 관련된 모든 질문은 법정에서 제기된 신청에 의해 답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요일 대배신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무부를 공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드 버드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2020년 선거 개입과 1월 6일 폭동에 대한 연방 수사에서 기소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몇 번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의 주요 정적을 겨냥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습니다. 버드는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그들은 바이든의 처참한 실패와 스캔들을 고려할 때 그들이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바이든의 법무부는 그의 주요 정적을 겨냥하는 2개의 계층화된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기소 소식은 2024년을 앞두고 전혀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좌파는 바이든의 실패 속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바이든은 그의 가장 큰 정적을 겨냥하기 위해 2단계의 정의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제1위 펜스 상원의원은 성명서에서 조 바이든은 이번 대선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널드 트럼프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표함에서 그를 마주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던지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국민들은 발언권을 얻었고 도널드 트럼프를 재선할 때는 법무부에서 집을 청소할 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바이든 법무부는 트럼프가 바이든에 맞서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공개합니다. 미국 역사상 완전히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릭 스콧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음습한 사업거래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될 때마다 그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일원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오늘을 미국의 어두운 날이라고 말하고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 대해 정확하게 우려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가짜 도널드 트럼프 기소는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북대 스캔들 중 하나인 그의 가족의 불법적인 영향력 남용 계획에 조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증가하는 증거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또 다른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당신이 루피 물을 빼낼 때 으뜸 반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가 사법 시스템의 강력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법사위원회 위원인 딕 블루멘델 상원의원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위반은 추구되어야 합니다. 댄 골드만 의원은 2021년 1월 6일에 개인들이 그들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이러한 혐의에 대한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근거 없다고 믿는다면 그는 법을 결정하는 판사나 사실을 결정하는 배심원에게 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론의 법정이 아니라 법의 법정에서 소송되어야 하며 가장 확실히 의회의 전당에서 소송되지 않아야 합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법무부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 사당 공격으로 이어지는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조사하는 사건의 책임을 보장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 개입 사건에서 연방 대배심에 의해 형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이 기소는 단지 혐의일 뿐이며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폭동 당시 미국 국회의 사당을 변호했던 법 집행기관을 영웅들이라고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 사당 공격으로 이어지는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한 노력에 대한 스미스의 수사에서 연방 대배심에 의해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화요일에 2021년 1월 6일의 폭동을 전 대통령이 말한 거짓말로 부채질된 미국 민주주의의 자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전체 문서를 읽도록 장려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의 여파에 대한 스미스의 수사에서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6명이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미스는 또한 트럼프가 무죄를 주장한 기밀 문서에 대한 별도의 특검 조사에서 6월 초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한 노력에 대한 스미스의 수사에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최근의 사건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백악관에 남아 있으려는 그의 노력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 권력의 평화적인 이양이라는 오래된 미국의 전통을 훼손하려고 시도했던 전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배신으로 여겨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4가지 혐의는 미국을 사치하기 위한 음모, 공식적인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음모, 공식적인 절차를 방해하고 방해하려는 시도, 그리고 권리에 대한 음모입니다. 스미스의 기소 움직임은 그날 그의 행동과 관련된 그의 탄핵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트럼프가 선거 후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사법체계가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스미스가 트럼프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은 2달 만에 2번째입니다. 6월에 트럼프는 기밀 문서의 복원과 정도와 그의 변호사들로부터 그것들을 숨기기 위한 최고 보좌관과의 음모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3월에 맨해튼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는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전체 진술 보기 2021년 1월 2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뒤집기 위해 브래드 래펜스커버 조지아 국무장관에게 그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혔다.
그 전화 동안 트럼프는 래펜스버거에게 결과를 뒤집고 조지아에서 그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 정확한 투표수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소장은 거의 500개의 단어를 전화에 할애하고 트럼프의 말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공소장은 조지아 공무원들에 의해 이미 폭로된 선거운동원들과 유권자 사기에 대해 트럼프가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판사 타냐 에스. 처트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정복 혐의로 형사사건을 배당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명인 처트카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가장 가혹한 교도관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동 공모자들이 2021년 1월 6일 선거 인증을 그날 연기하도록 의회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미국 의사당을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폭력이 이어지자 공소장은 공격을 언급하며 피고와 공동 공모자들은 선거 사기에 대한 거짓 주장을 부과하려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혼란을 이용했고 의회 의원들이 그러한 주장들을 기반으로 인증을 더 연기하도록 설득했다고 말합니다. 공소장은 또한 트럼프가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도록 폭도들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계산인 미국을 사치하려는 음모는 미국 법을 위반하기 위해 2명 이상이 관련된 광범위한 음모를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트럼프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혐의는 공식적인 절차 방해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1월 6일 의사당을 침범한 일부 폭도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연방증인 변조 법령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들 수치는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폭도들을 기소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은 의사당 위반 사건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재건 시대의 민법에 따른 권리 혐의에 대한 음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히거나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음모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음모가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는 한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연방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장에서 그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선거를 뒤집고 2021년 1월 6일까지 이어지는 음모를 조직했다고 주장하는 4가지 별개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트럼프를 전면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2020년 11월 3일 선거일에 이어 2달 이상 동안 선거에서 결과 결정적인 사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겼다는 거짓말을 터뜨렸습니다. 라고 기소장은 적혀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연방 2020년 선거 정복 조사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기소에 기소되지 않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6명이 공모자를 포함했습니다. 이 6명 중에는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트럼프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3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를 이용하여 가짜 선거 범죄 조사를 시작하고 선거 사기에 대한 의도적으로 잘못된 주장으로 주 의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법무부 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미스는 또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증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부정한 대통령 선거인 슬레이트를 제출하는 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돈 정치 컨설턴트를 언급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 동부 표준시로 오후 4시 워싱턴 DC에 있는 치안 판사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화요일 연방법원에서 꽉 찬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를 받은 네모 엑사이엘에요. UPADHYAUI 치안 판사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이어지는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사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미스가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2달 만에 두 번째입니다. CNN의 티어니 스니드와 데번 콜이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 조지 등 화요일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를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연방 대배심은 2021년 1월 6일까지 진행된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잭 스미스의 특별검사의 미국 의사당 공격 수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여기에서 고소장을 읽어보세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에 이르기까지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노력이 대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연방 대배심에 의해 사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는 스미스가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2달 만에 두 번째입니다. 6월에 트럼프는 기밀 문서를 보관하고 정부와 자신의 변호사들로부터 이를 숨기기 위한 최고 보좌관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3월에 맨해튼 지방검사 델빈 브레그는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에 이르기까지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대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두 소식통은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CNN에 전했습니다. 스미스는 지난 6월 기밀문서 조사에서 트럼프를 기소했고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 3월 전 대통령을 업무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는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CNN의 케이틀란 콜린스와 엘레이나 트리엔이 이 보도에 기여했습니다. 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2020년 선거 번복 노력 조사에서 대배심 청문회 증거가 반환한 공소장을 봉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나 피고인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법정 출석에 대한 소환장도 승인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2020년 선거 번복 노력 조사에서 연방 대배심 청문회 증거는 화요일 워싱턴 DC 연방법원 청자에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배심 위원장은 기소장이 방문될 때 법무부 검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포스트에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대한 범죄 수사에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곧 특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토드 블렌치를 포함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스미스 팀으로부터 그들의 고객이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대한 수사에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 편지를 받았다고 CNN에 잘 알려진 두 소식통이 CNN에 전했습니다. 연방검사가 트럼프에게 보낸 표적 편지는 검사들이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2020년 선거를 뒤집는 수사에서 전 대통령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표적 편지는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을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복수의 뉴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가 기소될 수 있는 세 가지 법령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에서 증인조작법의 일부인 1월 6일 의회 절차의 공모와 방해에 관한 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CNN은 이전에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고문의 집을 수색한 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이미 2번 기소되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는 지난 3월 전 대통령을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스미스는 지난달 기밀 문서 조사에서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트럼프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표적 편지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세요. 2022년 11월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잭 스미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와 2021년 1월 6일 일어난 폭동의 일부에 기밀 문서를 보관하는 것에 대한 범죄 수사를 감독하는 특별검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미스는 수십 년에 걸친 경력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끄는 다양한 사건들을 감독해온 오랜 검사입니다. 그의 경력은 현직 미국 상원의원을 기소하는 것부터 뉴욕시 경찰관들을 살해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갱단 멤버들을 상대로 한 사건들을 제기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 스미스는 헤이그에서 전쟁 범죄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제법원에서의 여러 부분에서의 그의 경력은 그가 종종 거친 법률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유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발표 후의 성명서에서 스미스는 법무부의 최고의 전통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검사 경력 스미스는 1994년 뉴욕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소에서 지방검사보조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1999년 뉴욕 동부 지역에서 시민권 침해와 갱단에 의해 살해된 경찰관을 포함한 사건들을 기소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검사로서 스미스의 가장 크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 중 하나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비밀 총기 작전 동안 2명의 뉴욕시 경찰국 형사들을 살해한 혐의로 갱단 멤버 로넬 윌슨을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윌슨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는 그가 사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EDNY에서 스미스와 함께 일했던 모 코드맨은 그를 제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재판 변호사 중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경이로운 수사관입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고 포드맨은 말했습니다. 스미스와 여전히 친구인 포드맨은 그가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스미스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했고 검찰청 산하에서 2년간 전쟁 범죄 수사를 감독했습니다. 2010년에는 법무부 공공청년과장이 되어 공공부패 사건의 소송을 감독했습니다. 스미스를 영입한 전 법무부 형사부 법무차관이었던 매니 브레어는 그의 한때 직원은 진정한 공정감을 가진 훌륭한 검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경력에 대해 더 읽어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은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의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대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의 수사에 제출될 잠재적인 기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그들의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이들의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CNN에 전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대리인, 인플루언서 및 동맹국들이 새로운 혐의가 제기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줄을 세웠으며 또한 2021년 1월 6일까지 지지자들에게 보낼 예정인 전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하는 일련의 사전 작성 성명서와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정보를 받을 경우 트루스 소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법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자신의 행동에 부당하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트럼프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혐의를 제기하기 위해 과거 기소와 함께 사용한 플레이북에 기댈 계획입니다. 전 대통령은 화요일에 예정된 언론 인터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후반 선거 운동이 중단되는 동안 새로운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변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검찰은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의 일환으로 최근 몇 달 동안 펜실베이니아와 뉴멕시코주에서 국무장관은
인터뷰했다고 조사에 전통한 두 소식통이 지난달 CNN에 전했습니다.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인터뷰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조 바이든의 선거 승리를 뒤집기 위해 7개 주요 격전지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들이 취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발 슈미트 펜실베이니아 주 국무장관이 지난 3월 스미스와 함께 일했던 검사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공화당원이 슈미트가 필라델피아시 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이는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그를 비롯한 당시 선거 관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한다고 CNN에 전했습니다. 슈미트는 올해 초 영연방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통에 따르면 뉴멕시코의 최고 선거관리인 매기 툴루즈 올리버도 최근 몇 달 동안 2020년 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방검찰과 만났다. 스미스의 팀은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이 목표로 삼았고 트럼프의 선거운동이 선거인단을 정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잘못된 선거인단을 소집한 조지아, 뉴멕시코, 네바다, 미시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및 위스콘신 등 7개 주요 주의 지역 및 주 공무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미시간 주 국무장관 조슬린 벤슨과 조지아 주 국무장관 브래드 래펜스퍼거도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연방검찰에 말했습니다. 벤슨은 CNN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부분적으로 선거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의 전 공화당 최고이직 공무원인 러스티 바워스를 포함하여 이들 주의 다른 관리들도 특별검사 조사의 일환으로 연방수사관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미스의 광범위한 수사는 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압력 캠페인, 가짜 선거인단 임명 계획, 바이든의 승리를 막기 위해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를 압박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거를 훔치기 위한 여러 가지 혐의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사람들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실은 전직 미국 관리들에게 2020년 2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선거의 보안에 대한 개선을 칭찬한 백악관 회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 및 백악관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트럼프는 종이투표용지 사용을 확대하고 개표에 대한 보안 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이 회의에 정통한 4명의 사람들은 CNN에 트럼프가 선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 매우 고무되어 FBI와 국토안보부가 그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트럼프가 불과 몇 주 후에 공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2020년 선거 결과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권자 사기 음모 이론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미스의 사무실은 최근 몇 달 동안 2020년 2월 대통령 집무실 브리핑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전직 미국 관리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전직 관리들 중 한 명에게 한 질문에서 조사관들은 미국 선거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참모들의 정보에 대해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고 소식통 중 한 명은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특히 선거에 의구심을 제기하기 위해 몇 달 동안의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선거 보안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다수의 목격자들에게 트럼프가 선거 보안에 대한 자신의 서술과 모순된 것에 대해 보복했는지에 대해 CNN에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읽어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청난 액수를 모금했지만 그의 정치적 운영은 그의 법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돈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새로운 소송이 보여줍니다.
그의 공동모금위원회는 올해 첫 6개월 동안 5,3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지만 그의 2024년 백악관 입찰과 관련된 위원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7월 31일 연방규제당국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첫 6개월 동안 지출된 총 지출액의 70% 이상 또는 약 2,100만 달러가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을 위한 증가하는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출된 트럼프의 지도부 팩에서 높은 비율이 분명합니다. 지도부 팩인 세이브 어메리카는 은행 계좌에 360만 달러가 약간 넘는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로 7월을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증가하는 법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유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 기여자들에게 의존해 왔는지를 강조합니다. 최근 트럼프 캠페인 내의 소식통들이 세이브 아메리카가 그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연합 슈퍼팩에 6천만 달러를 반환하도록 요청한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 트럼프 조사에 재정적 손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Make America Great Again, Inc. 라는 이름의 슈퍼팩은 5월과 6월에 4차례에 걸쳐 거의 1,230만 달러를 반환했습니다. 슈퍼팩 관계자들은 환불 요청에 대한 질문과 6월 이후 지도부 팩에 더 많은 돈을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합하여 지도부 팩은 올해의 첫 6개월 동안 36개 이상의 로펌에 지불했습니다. 2021년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직후 그의 정치 활동을 위한 주요 모금 수단 역할을 했던 세이브 아메리카는 현금이 넘쳐 그 해를 마쳤고 궁극적으로 MEGAINC 라고도 알려진 슈퍼팩에 수천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는 그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트럼프를 대신하여 광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읽어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들이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 대한 대배심 심리 증거가 오늘 회의를 마쳤습니다. CNN은 오늘 오후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하루 동안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배심은 오늘 4시간 이상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방검찰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에 가까운 동맹국들의 노력을 조사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대배심 앞에 증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소환장을 받고 출석했는데 그들은 하급 참모들로부터 트럼프 자신의 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인터뷰를 위해 검찰과 만난 몇몇 주요 증인들도 있습니다. 선거 여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 또는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공격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은 적어 부분적으로 그 개인들이 비공개로 선서하고 증언한 것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대배심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더 읽어보세요.